윤석열 대통령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오면 두 대를 보내 응징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꺼냈어요. 북한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오늘 무기개발 대전 국방연구원 방문 예정입니다. 요 무기를 연구하는 곳을 방문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북한의 보란 듯 보여주는 그런 행보인 거죠. 일부러 아마 잡았을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어제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 요 안보 관련 회의를 참모들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거든요. 그 소개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사로 다뤄진 건데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다음은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두 개의 신문 기사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지만 내용은 사뭇 다른 두 개의 기사를 지금부터 비교해 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 비교해 볼 신문 두 개 등장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죠. 핵심을 좀 요약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는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안보 불안 해소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여론 무마용 강경 발언이다. 이렇게 좀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르죠? 같은 발언인데 평가가 사뭇 다릅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기사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북한 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하라. 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역시 아까 소개했던 발언 제목을 달고 있고요. 아래로 갑니다. 강대강으로 안보 불안 불식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방장관을 질책했는데 그동안 뭐 했나?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 뭔가 그러면 의지를 나타냈다. 또 이렇게 또 보여요. 그리고 여야는 북한 무인기 도발 책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기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보 불안 불식 의지 그리고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 북한 도발엔 응징 보복 핵 있다고 두려워 말해야. 역시 똑같은 내용을 제목으로 달고 있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자 참모회의를 열어서 여론 무마용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앞선 기사하고는 다르죠, 아주. 평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훈련 안 했나 국방장관 질책했다. 역시 뭐 무인기 얘기 두세 배 보다 이것도 곁들여져 있는데 여기는 여론 무마용 강경 발언을 쏟아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같은 내용인데 많이 다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분께 자, 두 가지 신문 기사 비교해 드렸어요. 어느 쪽이 마음속에 더 와닿는지 그다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 저는 국민일보 안보 불안 해소 의지 보여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두 대, 세 대? 당연히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것도 적다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예, 당연히 북한의 그 도발에 확실한 응징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주문했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이유고요. 예. 대통령께서 당연하게 저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안보 불안의 의지가 당연히 국민들께 보여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 종전 의지도 강하게 비추었고 위장 평화쇼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사실 남북 공동 연락소 폭파에도 저희 정부가 무력하게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피살되어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지난 정권이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응징하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봤던 이 경향신문은 약간 여론 무마용 이렇게 좀 평가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론 무마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언급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탈북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대북 확성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 대북 확성기 못하게 다 법으로 금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단지
전단지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지난 정권에서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어요. 막고 있죠. 법으로 다 그걸. 네. 막아버렸거든요. 예. 저는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나아가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확실하게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게끔 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지금 어제가 지난 그 무인기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 거기에 무슨 굉장히 자극적인 언론도 있었는데 탄저균 같은 것을 이제 살포하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말 안보가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국회의원들은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웅래 의원의 부결 체포동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무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방어할 것인가 이것을 국회에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국회 국방위의 현안 보고 긴급 질의도 불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되게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대통령의 발언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김용태 전 총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오히려 수위가 낮다. 더 강하게 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권지웅 전 비대위원. 두 가지 신문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 그리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둘 다 쪽은 아닌데. 둘 다 아닙니까? 네. 오. 근데 여러 무마용이란 말이 나왔던 배경을 보면 예. 뭔가 대통령이 실수한 것 같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오. 추측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한국 상공에 7시간 가량 무인기가 떠다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NSC를 전혀 열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공유하고 이런 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사실관계가 일단 틀려요. 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센 발언을 하든 저 사람이 뭔가를 알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겁니까?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이미 4년 전에 드론 부대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간 뭐 훈련이 아예 없었던 것 같다라고 예. 말했는데 국방 TV에 훈련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사실관계에도 틀린 것에 근거해서 두대 세대를 보낸들 뭐 아무리 센 발언을 한들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죠. 게다가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예. 공식적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가 틀린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게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덮으려고 예. 지금 저렇게 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예.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센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어쨌건 지금 대통령의 발언에는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상황 파악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되었을 때 무인기가 추락한 채로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공에 있던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아졌고 하지만 무엇이 더 나아져야 되는지를 듣고 싶었는데 아. 그냥 우리가 두대 세대 보내면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사실 되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상공에 그렇죠. 5시간에서 국민들이 7시간 불안해하십니다 정도를 지금 네.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려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을 해야 안심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일단 아니고 게다가 이런 발언 중에 되려 군은 되게 사기가 꺾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했던 노력을 대통령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도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뭐 두 개 비교해 볼까요? 다른 부분 뭐 기사 더 있습니다. 뭐 마저 소개해드리고 발언기 제가 드릴게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국방장관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북한과 우리가 맺었던 합의, 뭐 구체적으로 9.19 합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군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제하고 뭐 이런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합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 그동안 북한이 9.19 합의 계속 어기고 왔죠? 뭔가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인내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더 이상 인내할 필요 없다. 우리는 왜 우리만 지켜야 되는가? 뭔가 할 수 있다. 이걸 비춘 겁니다.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네. 자, 김수철 부원장.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9.19 합의는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실은 그 원래 9.19 합의에 따르면은 그 무인 항공기라든가 비행 물체들은 예. 그 서부의 경우에는 10km 이내에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무인기 사건도 드론 사건도 보면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역대 전급도 계속돼 있었던 사건인 거고 예.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9.19 합의는 무력화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를 해서 어찌 보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보면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듯이 저희의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으면 저희는 합의를 지키느라고 해서 뭐 북한에 넘어가서 정찰하고 이런 활동들을 좀 주저해왔고 9.19 합의가 저희의 발목을 좀 묶었던 측면이 있다고 예. 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자의 의지로서 그리고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적인 수단들을 아니면 전력들을 동원해가지고 북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파기 선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 행동을 한다는 행동을 그 하나 뜻입니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종이장보다는 실제 행동이 더 중요하고요. 예. 아까 우리 그 전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NSC를 열었느냐 안 열었는지 물론 중요한 민주당에서 문제. 계속 그 얘기를 꺼내고 있죠, 물론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 위기안보센터에 전달을 했고 그게 상황 공유가 청와대 내에서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시로 그 상황을 체크하면서 예. 보고를 받고 또 지시를 했기 때문에 NSC를 열었냐 안 열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작전을 수행하는데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를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저희 6시간 동안 7시간 뭐 6시간 추정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서울 상공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침을 못 시키거나 예, 대응을 예.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군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다만 거기에서 회의를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를 가지고 너무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를 좀 오인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좀 팩트가 그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드론봇 부대는 2017년에 이제 성주 사주 기지를 정찰하고 돌아가던 무인기가 예. 그 이제 추락해서 발견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론봇 부대가 창설이 됐는데 이 드론봇 부대가 훈련을 제대로 했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의 우리 드론봇 부대는 지상군 차원에서의 드론봇 운영 실태인데 예. 어찌 보면 이게 육해 공위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알지 못한 어떤 저런 다른 부대들이 통합을 하고 또 기술이 진전되면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을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고요. 이런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 무드가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예정되어 있던 한미 훈련이 안 되었습니다. 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작은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훈련을 지역적으로 좀 뭐 국방방송에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연 우리가 이 넓은 영토에 예. 한번 밖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2m짜리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탐지해서 그걸 또 뭐 레이더나 또 뭐 전파 방해를 통해서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총동원해서 이 훈련의 수위를 최대한 높여서 방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신정현 전 예. 부의장께요. 일단 9.19 합의.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아니 왜 우리만 지켜야 됩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곧 우리도 이거 깰 수 있습니다. 북한도 안 지키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일단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방부 장관 뭐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핵무력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 군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워딩을 저는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예.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정책 결정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핵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도발도 확실히 응징해라. 3배 이상 해라. 이런 말들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들을 오히려 자극하는 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이것은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워딩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까지 오는 데 있어서 예. 북한의 어떤 무인기가 한반도 상공을 돌았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책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예.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간에는 한반도에서 그 어떤 무력 충돌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금강산 관광 단절돼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되죠. 물론 그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충돌,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보수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적절한 중재자,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오기까지 담대한 구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대북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포석을 놓겠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실제로 12구 참사가 있은 그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24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비질런트 스톰을 함으로써 북한을 또 자극을 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서 북한은 또 미사일급 포탄을 수백 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갈등이 고조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조율과 어떤 중재의 역할을 한반도 대한민국 정부가 예. 했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워딩보다는 그 예. 이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다시 말하면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인기 며칠 전에 왔죠. 5대가 왔어요. 근데 한 대는 추적을 했죠. 3시간 조금 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휘젓고 다니다가 다시 넘어갔다 그러죠. 나머지 4대는 어디를 가는지 모른답니다. 파악을 못한 거예요. 놓친 거죠. 여기에 국민들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며칠째 3대를 오인해서 또 출격하고 풍선을 오인해서 출격하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신고도 하시겠죠. 불안하니까요.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좀 못 잡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나와요. 사실은요. 예, 기자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의 의지가 예.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유약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드론의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야를 떠나 우리 정부 모두의 역대 정부 때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201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 현재 있었던 문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저는 기술적 도약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때 저희가 이 국방이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물론 경제 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주안점을 두고 방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대통령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예. 대통령께서 이런 워딩만으로 이 문제가 끝나고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 국방의 문제는 이번에 어제도 발표됐지만 5,6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게 되면 예산을 깎는 거나 예. 이런 문제로 관여하게 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군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 진보냐 보수냐를 예. 떠나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며칠째 지금 무인기 상황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어요.